아니다 더쇼입니다. 금요일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 그리고 PPI의 예상치 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중소형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나스닥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스라엘, 이란 선제 타격을 했고요. 트럼프는 미군 중대 전투 시작, 이란과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위켄 나스닥도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다가 쓰리바닥을 만들고 이란의 고위 간부 사망 소식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당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 재미나이에게 지난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일자가 언젠지 물어봤습니다. 22년 2월 24일이었고요. 22년 2월 24일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장 시작 전에 큰 하락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을 보여주고 큰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서서히 전쟁이 장기화되자 다시 슬금슬금 무너져 내렸다가 갑자기 상승했던 이러한 전례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현재로 돌아와서 봤을 시 만약에 월요일에 나스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3% 정도 밑에 200일선이 있죠. 이 200일선 밑에까지 떨어지는 것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장 시작을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와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은 장중에 한번 올라올 수가 있다. 기술적 반등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월요일에 주간장부터 대폭락을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3% 정도 떨어지면서 200일선을 터치한다. 그러면은 그날 하루만 노리는 초단타 정도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파동을 먹는 초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금액으로 손절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크게 들어갔다가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지면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큰 시들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타의 방법도 있다 설명드리고요. 재미나이에게 2000년 이후 전쟁이 나고 나서 하락폭과 회복 기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쨌든 나스닥은 하락을 하긴 했다. 바닥까지 걸린 기간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쟁 이슈로 많아봐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1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개월 전고점 회복 기간도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바닥까지 걸린 기간보다는 좀 길었더라. 전쟁은 단기 쇼크. 역사적으로 전쟁 그 자체가 시장의 장기 하락장으로 이끈 전적은 드뭅니다. 1, 3개월 내에서 회복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경제적 여파.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괴롭힙니다. 바닥은 개전, 직전 또는 직후 공포가 극에 달해 실제 포성이 울리는 시점이 통계적으로는 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을 시 패닉셀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도 올 때 매도하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현명한 선택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신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말도 안 되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초단타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는 해야겠죠.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 추세 지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상세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추세대로 주식을 매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추세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주식을 할 수가 없다. 그 밖에도 많은 영상들이 멤버십 영상에 업로드 되었으니 멤버십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음료수 한 잔 또는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이 모든 기법 영상들을 영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43. 전쟁이 심화되면은 이제 정말 익스트림 피어까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 통상적으로 익스트림 피어에서 분할 매수를 내려갈 때마다 하면은 그 물량이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면은 양전이 되었다. 푸덴콜옵션은 0.78로 내려갔으나 전쟁이 시작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덴콜옵션의 0.90 그리고 1 이하 요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양전이 될 수가 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숏이 없다. 숏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지수의 반등이 오는데 전부 다 물타기 또는 풀롱 동향이 좋지가 않아요. 다음 주 어닝 발표 기업들 주요한 기업들 체크를 해드렸고요. 수요일 장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기술적 반등의 마지막 재료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다음 주 주요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은데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중국 양회 애플 스페셜 익스피리언스 행사가 있고요. 이 중국 양회에서는 중국 관련주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애플 이 행사가 나오기 전까지 애플의 단기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는데 마침 또 전쟁이 나가지고 이 주요한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행사들이 좀 묻히거나 아니면은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빠르게 끝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요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 실업률 발표 체크해야 되고요. 나스닥의 QQQ 차트 주봉은 일단은 2월 4주차는 보합권 정도의 마무리는 했어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6%, 주봉의 20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터치하고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이 주요한 중앙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되죠.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거기다 전쟁이 터졌으니까 리스크가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월봉을 봤을 시 결국에는 월봉의 5월선을 이탈, 지난 5월선을 이탈했던 경우가 이때 22년 하락장이 시작됐던 때와 23년 이 3개월 동안의 하락 그리고 4월 관세빔 딱 3경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스닥은 월봉의 5월선을 확실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이 상승장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조정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강한 조정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하락장으로 가느냐, 현재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3월 달에 오면은 리스크 관리차 현금 확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진짜 큰 하락이 온다, 월봉에 20선까지 내린다, 그러면은 모든 주식들이 과열이 완전히 해소되는 가격으로 회귀하는 거니까 그때는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 리스크에 따라서 골드와 실버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시면은 원자재 쪽에도 해지용으로 투자를 고려하실 수도 있겠다. 유가는 최근에 최고치를 돌파, 유가의 주봉을 보면은 주봉을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과 좀 비슷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쟁 이슈가 해결되면은 유가는 다시금 내려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시금 금리 인하의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은 점점 더 나스닥 기술주 또는 중소형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빅스는 금요일에는 살짝 윗꼬리로 마감했으나 아무래도 다음 주에 빅스가 계속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주봉을 봤을 시 지지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유빅스 데일리 단타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억지로 그어놓은 이 빨간색 지지선을 지켜주는가 했으나 전쟁 이슈로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남은 지지선은 이 201선 부근 이탈하면은 다 그어놨습니다. 초록색 선, 주봉의 슈퍼트렌드, 셀라인, 그리고 주봉의 51선 깨지면은 사실상의 하락장, 22년과 같은 하락장이 시작되고요. 전쟁이 나스닥을 하락장으로 이끈 경우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단은 201선까지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3%까지는 추세적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각오 정도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깨더라도 전쟁이 계속 심화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조금 해결되는 기미가 온다, 그러면은 다시 201선 터치하고 뭐 이런 상황은 올 거예요.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쟁이 바로 끝나지 않고 질질 끄면서 장기화됐을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201선이 깨지고 전쟁이 약간 해결되면서 터치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량을 많이 줄여야 되고, 그런데 전쟁이 심화되고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6월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은 하락장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 물량 다 던져야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22년 뭐 요때와 같은 하락을 통째로 맞는다는 것은, 여기서 분할 매수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지 말고 초단타 단기 매매만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어쨌든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스닥이 이 전쟁으로 하락장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금리를 건드리는 이슈가 나온다면은 뭐 하락장 가겠죠. 그래서 매수는 201선에서 한번 받아보고 일적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으며, 201선 깨지면은 현금화를 크게 해야 한다. 26년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23년, 24년, 25년 이 3년 동안 무조건 나스닥은 신이다, 떨어지면 산다, 그런 기조가 26년은 좀 안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스물스물 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주 보면은 엔비디아는 추세를 이탈했어요. 결국에는 실적 발표 후에 매도를 하는 게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201선 175달러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긴 박스권을
이탈하는 것이니까 추세를 하방으로 돌리는 초입이 된다. 주봉을 봤을 시 이런 4월 관세 빔과도 맞먹는 다시금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반전의 경우의 수는 수요일 장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의 가능성은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이 나스닥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엔비디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도체는 결국에 21선 이탈, 추세도 이탈이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한 335달러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한 5% 정도 내린다 그러면은 이 주요 지지선은 50일 이평선은 처음으로 터치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통 내리는 추세더라도 주요 이평선을 처음으로 터치를 하면은 한 번은 지지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때도 25년 11월에도 내려오다가 5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한 번은 반등이 왔었잖아요. 뭐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 속설로 따지면은 뭐 명확하진 않지만 한 50달러 중반대 정도 가능성이 있는 자리 단타로 대응하셔야겠죠. 테슬라는 지금 맞고 떨어지고 계속하면서 이 상단 검정색 저항을 넘지 못하면은 좀 비관적이다. 390달러 일론 머스크의 평단이 201선 지지받나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넷플릭스의 금요일 선전으로 넷플릭스는 단기적으로 차트가 좋아졌는데 참 운도 없는 것이 좋아지자마자 전쟁이 터졌다. 근데 전쟁이 빨리 종식된다고 하면 지금 추세적으로는 반전의 추세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한 86달러 정도 5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간다고 하면 넷플릭스는 추세 전환이니 뭐 전쟁 이슈를 계속 확인하면서 넷플릭스를 좀 째려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마소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월봉의 슈퍼트렌드 셀을 극복하지 못하고 월봉의 추세 이탈, 마소는 단기적인 반등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월봉에 셀이 뜨면은 월봉의 하락 추세 컨펌.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긴 시간이 지나면은 손실률이 늘어날 수 있는 차트가 완성되었다. 애플은 고점을 낮추고 있다. 애플도 현재 위험한 상황.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지만 이제 연예인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존은 괜찮은 상승을 보여줬으나 하필이면 또 전쟁, 지지라인 지키나 확인해봐야겠죠. 한 200달러 부근에 장기 지지선이 있다. 메타도 한 620달러 정도의 장기 지지선이 있다. 무너지면은 나중에 잡는 한이 있더라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랑뛰어는 금요일에 좀 좋았는데 빨랑뛰어가 약간 방산 AI 느낌이 있잖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방산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추세는 하방의 추세이고 내려오는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의 끝은 21선. 현재 기술적 반등 최대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도 한번 볼 건데 금요일에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금리 인하의 확률이 내려가면서 중소형주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솔라 엣지 지금 유심히 관찰 중인데 윗꼬리를 좀 달았다. 한 20달러 후반까지 좀 내려오면은 살려고 했었는데 요 종목 지금 좀 째리고 있습니다. 일봉에 201선 한 30달러 정도에 있고 요 정도까지 내리면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CEG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크게 내렸다가 201선 터치까지의 반등이 나왔어요. 요 종목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는데 201선을 확실하게 좀 뚫어내면은 추세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주봉의 추세를 봤을 시 50주선을 돌파를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하락파가 약간 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쩌면은 26년은 당연히 뭐 가장 좋은 것은 뭐 국장의 코스피 코스닥이 되겠지만 미장에서는 기술주는 계속 고통받을 것 같고 에너지주가 26년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그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금요일에 상당히 중소형주가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른 것은 좀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CEGX 2배 롱이죠.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계속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우상향의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종목,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종목이 20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하방의 컨펌이지만 다시 201선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추세는 상방의 컨펌입니다. 4월 관세 빔때긴 하지만 이때도 201선을 이탈하면은 하방의 추세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게 되나 201선을 다시 돌파하면은 이 상승의 추세가 좀 장기간 유지. 그렇잖아요. 201선 위에 있으면은 일단은 상승의 추세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그 밖에 중소형주는 지금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UNH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맞고 21선 위로 올라와줬습니다. 얼마 만에 올라온지 모르겠는 UNH. 그러나 여기가 지금 저항이에요. 강한 저항대. 저항을 뚫어주면은
뭔가 단기적으로 51선까지 열릴 수가 있다.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어쨌든 그 전쟁이라는 이슈를 배제하면은 이 윤하일 차트가 이 라인 한 295라인을 넘겨주면은 돌파 매매 정도를 할 수 있는 차트는 된 것 같아요. 방산주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주는 전쟁 이슈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하셔야겠죠. 로키드 마틴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은 666달러 돌파했을 시 추가적인 상승 단기 매매 가능하며 RTX 역시나 똑같죠. 전쟁이 심화되면은 추가적인 단타 매매에 활용할 수가 있겠다. NOC 차트 똑같고요. G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방산주는 전쟁이 해결되면은 내리고 전쟁이 심화되면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전쟁이니까 계속 상승. 비트코인은 결국 이 쓰리 바닥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 최근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점 62K 라인 여기가 견고한 지지선으로 발현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은 또다시 또 한 번의 하락파 다음 지지선은 55K 라인 찐바닥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주봉의 지지선인 55K 라인을 이탈할 시 그때는 이제 죽음의 랠리가 진짜 실시될 수가 있다. 이전 21년 고점에서 최대 MDD 마이너스 75% 라인 적용해보면은 25년 9월 말의 고점에서 76% 하락 대략적으로 30K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안 오길 저도 바라고 있죠. 여기까지 오면은 나스닥도 한 30% 내리는 거니까 하락장 기준이니까 저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천분할 말씀드렸죠. 양자역학 투자법 관측하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시드를 천분할로 쪼개라. 내게 1,000만 원이라면은 만 원씩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만 원씩 사라. 크게 부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점이 어딘진 모르나 어쨌든 사지는 데까지는 뭐 계속 뭐 500번이나 뭐 600번 정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이 추세가 만약에 주봉 기준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천분할 매수 중에 사지는 데까지 사고 주봉의 추세 전환이 되면은 책정했던 예산의 나머지 금액을 추세 전환 시점에서 한 방에 매수하면 또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산을 도대체 언제까지 시킬 건지.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 5개월 연속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5개월 연속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쨌든 청산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청산당했는지 더 이상 청산당할 사람이 없는지 몰라도 빠지지 않고 있네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까지 다 청산시킬 것인가. 월봉의 스토캐스틱 과매도 뭐 요때도 이제 22년 하락장 때도 월봉의 스토캐스틱 과매도 요렇게 된다는 건데 뭐 천분할 매수의 첫 매수 시점으로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년 또는 길면 한 2년 뭐 죽었다 생각하고 초 분할 매수로 해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의 새 세일 최대 50%의 할인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시면은 여기서 추가 1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인베스팅의 자료들이 상당히 좋아요. 저도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계속 단기 매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좀 매크로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닥이 잡히는 신호도 없고 뭔가 추세 전환의 신호도 없고 지금 뭐 하락장에 진입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 어설픈 조정장일 수도 있고 명확한 거는 지금 나스닥이 고점 대비 뭐 한 5% 정도 빠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스닥은 매년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아무리 대세 상승장이더라도 그 정도의 하락폭은 나오거든요. 지금 어쩌면은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그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락장으로의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장 뭐 초입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평단이 낮은 장기 투자 물량이 꽤 있거든요. 그 장기 투자 물량을 지금 이 시간까지는 매도 고려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락장의 초입이 컨펌이 됐을 시에는 저는 버티지 않습니다. 그냥 장기 투자 물량 다 던질 거예요. 계속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하락장으로 가는 사례가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현재 힘들게 하는 요소. 역시 저 구독자방에는 어느덧 1037명이 입장해 주시고요. 주식을 잘하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 어떤 방보다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올라오기 전에 알아서 그냥 서로 이 정보를 빠르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패스워드는 4321. 일단은 지금 전쟁을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최고의 선택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틀릴 수 없다. 틀리는 건 언제나 나다. 어떤 이슈로 하락장으로
가게 되더라도 시장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는 건 언제나 나다. 너무 경거망동하면서 현금 비중 다 써버리면은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장기적으로 자신의 시드가 묶일 수 있으므로 현재는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크게 내렸을 시에는 짧게 보는 단타 매매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단타 매매가 자신의 생각과 틀리게 갔을 시에는 바로 대응을 해야겠죠. 한마디로 손절가를 짧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해야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 하락장이 왔을 경우에 그때 줍줍할 수 있는 시드의 일부 비중은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다. 하락장이 뭐 오면은 뭐 그건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시드의 일부분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요. 모두 힘내시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싱이라는 게 다운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일나라고 카운트를 10초씩이나 주거든. 네가 너무 고되고 힘들면 그 엎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 있어라. 그러고 네 숨이 다시 돌아오거든. 그때 다시 일나가 딛고 싸우면 된다. 내 인생도 아마 뭐 5이나 6쯤 세고 있을라나.